멈춰라. 지금 당장 멈춰서 하늘을 봐라. 어젯밤 비가 왔다. 땅이 아직 축축하다. 손으로 흙을 만지면 물기가 느껴진다. 그런데 너는 지금 물뿌리개를 들고 텃밭으로 가고 있다. 왜냐하면 매주 수요일 오전 8시는 네가 물 주는 시간이니까. 달력에 표시해놨고 몇 년째 그렇게 해왔고 비가 왔든 안 왔든 상관없이 물을 줘야 한다고 누군가 말했으니까. 그래서 너는 물뿌리개를 들고 배추밭으로 걸어가고 뿌리 주변에 물을 붓기 시작한다. 이미 물로 가득 찬 흙 위에 또 물을 붓는다. 그 순간 뿌리 아래에서 뭔가 일어난다. 네가 보지 못하는 곳에서 네가 듣지 못하는 소리로 뿌리가 질식하기 시작한다. 흙 속 공기 주머니가 물로 채워지고 산소가 빠져나가고 뿌리는 숨을 쉬지 못하고 세포가 하나씩 죽어가기 시작한다. 천천히, 조용히, 보이지 않게. 그리고 너는 아무것도 모른 채 물뿌리개를 내려놓고 잘했다는 듯이 손을 털고 집으로 돌아간다. 네가 방금 죽인 뿌리를 뒤에 남겨둔 채. 배추는 이틀 동안 멀쩡해 보인다. 잎은 여전히 초록색이고 줄기는 단단하고 겉으로 보기엔 아무 문제가 없다. 하지만 속에서는 이미 썩기 시작했다. 뿌리가 죽으면 배추는 바로 시들지 않는다. 며칠 동안 저장된 에너지로 버틴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보인다. 그리고 일주일 후 네가 배추를 들어 올리면 뿌리가 검게 변해 있고 속대가 갈색으로 썩어 있고 악취가 올라온다. 그때서야 너는 깨닫는다. 뭔가 잘못됐다는 걸. 하지만 언제, 어디서, 왜 잘못됐는지는 모른다. 너 혼자만 그런 게 아니다. 작년 가을 내가 만난 배추 재배자 23명 중에서 19명이 똑같은 이야기를 했다. 배추가 잘 자라다가 갑자기 속부터 썩었다고. 병충해도 없었고 날씨도 괜찮았고 물도 열심히 줬는데 왜 그랬는데 모르겠다고. 그 사람들은 결국 토양 검사를 받고 새 비료를 사고 다음 시즌에 또 같은 일을 반복했다. 왜냐하면 아무도 진짜 원인을 말해주지 않았으니까. 이건 네 잘못이 아니다. 아무도 너한테 가르쳐주지 않았다. 비 온 뒤에는 물을 주면 안 된다고. 흙이 축축할 때 더 물을 주면 뿌리가 죽는다고. 물 주기는 달력이 아니라 흙과 날씨가 정한다고. 모두가 말했다. 배추는 물을 많이 먹는 작물이니까 자주 줘라. 일주일에 두세 번은 꼭 줘라. 흙이 마르면 안 된다. 라고. 그래서 너는 그 말을 믿었고, 비가 오든 안 오든 물을 줬고, 뿌리를 죽였고, 네가 그걸 죽였다는 사실조차 몰랐다. 하지만 진실은 다르다. 배추는 물을 많이 먹는 게 맞다. 하지만 그건 뿌리가 살아있을 때만 가능하다. 뿌리가 질식하면 아무리 물을 줘도 소용없다. 배추 뿌리는 물만큼이나 산소가 필요하다. 물과 공기가 균형을 이뤄야 살 수 있다. 하나만 있으면 안 된다. 단지 아무도 너한테 말하지 않았을 뿐이다. 왜냐하면 물 주는 스케줄을 팔 수는 있지만 흙을 읽는 법은 팔 수 없으니까. 오늘 나는 너한테 하나를 보여줄 거다. 비 온 뒤 정확히 몇 시간을 기다려야 하는지, 흙 속에서 산소가 어떻게 돌아오는지, 뿌리가 다시 숨쉬기 시작하는 순간을 어떻게 아는지. 이 모든 걸 말이다. 이건 복잡한 과학이 아니다. 그냥 흙이 원래 작동하는 방식일 뿐인데 아무도 너한테 말해주지 않았던 거다. 왜냐하면 이걸 알면 자동 관수 타이머를 살 이유가 없어지니까. 물주기 달력을 살 이유가 없어지니까. 토양 계량제를 살 이유가 없어지니까. 하지만 여기 한 가지 경고가 있다. 이 방법을 배우고 나면 너는 비 오는 날 밤 더 이상 걱정하지 않을 거다. 오히려 기뻐할 거다. 왜냐하면 비는 네가 일주일 동안 물 줄 필요가 없다는 뜻이니까. 그리고 배추는 네가 아무것도 안 해도 알아서 자랄 거니까. 그 순간 네가 잃어버리는 건 걱정이다. 익숙했던 그 불안이 사라지면
네 텃밭이 어떻게 바뀌는지 곧 알게 될 거다. 하지만 지금 당장 알아야 할 게 하나 더 있다. 네가 이미 비 온 뒤에 물을 줬다면 배추 뿌리는 지금 이 순간 질식하고 있을 수도 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속에서는 이미 세포가 죽어가고 있다. 일주일 후 속대가 썩어서 발견되기 전에 오늘 밤까지 읽어라. 거기에 아직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마지막까지 읽어라. 거기에 정확히 어떻게 하는지 모든 단계가 있다. 자, 이제 계산해 보자. 비 온 뒤 물주기가 얼마나 많은 돈을 낭비하게 만드는지 말이다. 먼저 썩은 배추부터 세자. 평균적으로 배추 한 포기를 시장에서 사면 3,000원에서 5,000원 사이다. 김장철엔 더 비싸진다. 네가 텃밭에 배추 20포기를 심었다고 치자. 그 중에서 5포기가 속부터 썩었다면 그건 25,000원어치 손실이다. 돈만 따지면 적어 보일 수도 있다. 하지만 거기엔 네가 쓴 시간과 노력은 계산되지 않았다. 배추 씨앗을 사고 모종을 키우고 밭을 갈고 심고 매일 아침 물 주고 벌레 잡고 잡초 뽑고 석 달 동안 너는 그 배추를 돌봤다. 하루에 30분씩 90일이면 45시간이다. 시간당 10,000원만 쳐도 45만 원어치 노동이다. 그중 4분의 1이 썩어서 버려졌다면 너는 11만 원어치 시간을 날린 거다. 거기다 씨앗값, 비료값, 농약값을 더하면 손실은 더 커진다. 이제 다른 경로를 보자. 비 온 뒤 물주기를 멈추는 데 드는 비용은 얼마냐? 0원이다. 달력을 보는 대신 흙을 보는 것, 스케줄을 따르는 대신 날씨를 따르는 것, 이건 돈이 들지 않는다. 오히려 물값이 절약된다. 왜냐하면 비가 이미 물을 줬으니까. 네가 줄 필요가 없으니까. 시간도 절약된다. 왜냐하면 물 주러 나갈 필요가 없으니까. 계산이 나와 있다. 한쪽엔 11만 원 이상의 손실과 썩은 배추와 실망이 있다. 다른 쪽엔 영원의 비용과 건강한 배추와 마음의 평화가 있다. 그 차이는 돈이 아니다. 그 차이는 이해의 차이다. 달력을 따르는 사람은 물주기를 할 일 목록의 체크박스로 보는 사람이고, 흙을 읽는 사람은 물주기를 뿌리와의 대화로 보는 사람이다. 하지만 손실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썩은 배추를 발견한 너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 당연한 일이다. 그래서 원예점에 가서 점원한테 묻는다. 배추가 속부터 썩는데 왜 그럴까요? 라고. 점원은 말한다. 아마 물음병일 거예요. 이 살균제를 쓰세요. 2만 원입니다. 라고. 너는 산다. 왜냐하면 뭐라도 해야 할 것 같으니까. 다음 주 점원이 또 말한다. 토양이 산성일 수도 있어요. 석회를 뿌리세요. 15,000원입니다. 라고. 너는 또 산다. 그 다음 주. 칼슘이 부족할 수도 있어요. 이 영양제를 쓰세요. 25,000원입니다. 그 다음 주. 배수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이 토양 계량제를 섞으세요. 3만 원입니다. 한 시즌이 끝날 때쯤 너는 9만 원을 썼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 왜냐하면 진짜 문제는 비 온 뒤 네가 물을 줬다는 거였는데 아무도 그걸 말해주지 않았으니까. 9만 원에 앞서 계산한 11만 원을 더하면 20만 원이다. 한 시즌에 20만 원, 10년이면 200만 원이다. 단지 비 온 뒤 하루만 기다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너는 지금까지 몇 시즌을 그렇게 보냈나 생각해봐라. 매번 배추가 썩을 때마다 뭘 잘못했나 고민하고, 매번 새로운 제품을 사고, 매번 실망하면서도 다음 시즌엔 또 같은 방식으로 물을 주고. 정말 네 탓이었나? 그럼 이제 질문이 생긴다. 이 지식이 존재한다면 왜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을까? 이웃도 안 알려줬고, 원예점 주인도 안 알려줬고, 인터넷에 검색해도 물주기 스케줄표만 나오고, 정작 이 간단한 진실은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는다. 왜 그럴까? 답은 있다. 그리고 그 답이 너를 화나게 할 거다. 1960년대 한국의 어느 농촌 마을 이야기를 하나 해줄게.
그 마을에 이병호라는 농부가 있었다. 그는 전쟁 이후 황폐해진 땅에서 배추를 키우기 시작한 사람이었고, 화학 비료도 농약도 없던 시절을 살아온 사람이다. 그에게는 하나의 철칙이 있었다. 비온 뒤 사흘은 절대 물을 주지 않는다는 것. 마을 사람들은 그를 이상하게 봤다. 다른 농부들은 비가 오든 안 오든 정기적으로 물을 줬다. 왜냐하면 그게 부지런함의 표시였고, 농사는 부지런한 사람이 잘 짓는다고 모두 믿었으니까. 하지만 이병호는 달랐다. 비가 오면 그는 손을 놓고 기다렸다. 흙이 스스로 숨쉬게 하고, 뿌리가 스스로 자라게 하고, 자연이 일하는 동안 자신은 쉬었다. 그의 배추는 마을에서 제일 컸다. 잎이 두껍고 속이 꽉 차고 겨울 내내 썩지 않고 저장됐다. 사람들은 신기해했지만 이유를 몰랐다. 그냥 이병호가 운이 좋다고, 땅이 좋다고, 뭔가 비법이 있을 거라고 추측했다. 하지만 아무도 물어보지 않았다. 왜 비 온 뒤에 물을 주지 않느냐고. 이병호는 1970년대 중반까지 그 방법을 썼다. 하지만 그때부터 농촌 근대화 운동이 시작됐고, 정부에서 새로운 영농 기술을 보급하기 시작했다. 관계 시스템을 설치하고 물주기 스케줄을 만들고 과합적 농법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걸 표준화하기 시작했다. 일주일에 두세 번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양만큼 물을 주라고 가르쳤다. 이병호는 마을 회관에서 열린 교육회에 갔다. 정부에서 파견된 농업 지도사가 말했다. 옛날 방식은 비과학적이에요. 이제는 달력에 따라 규칙적으로 물을 줘야 합니다. 비가 왔어도 스케줄을 지키세요. 그래야 수확량이 안정적입니다. 라고. 이병호는 손을 들었다. 하지만 비 온 뒤엔 흙에 공기가 부족해서 뿌리가 썩지 않나요? 라고 물었다. 지도사는 웃으며 대답했다. 그건 옛날 미신이에요. 과학적으로 입증된 바 없어요. 물은 많을수록 좋아요. 라고. 마을 사람들도 고개를 끄덕였다. 정부가 하는 말이니까 맞을 거라고 생각했다. 이병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그냥 자기 밭으로 돌아가서 자기 방식대로 계속 농사를 지었다. 하지만 그의 아들은 달랐다. 아들은 새로운 방법을 배웠고 관계 시스템을 설치했고 달력에 따라 물을 주기 시작했다. 비가 오든 안 오든. 첫 해에는 잘 됐다. 두 번째 해에도 괜찮았다. 하지만 세 번째 해, 장마가 유난히 길었고 아들은 장마 중에도 스케줄대로 물을 줬고 그 해 배추의 3분의 1이 속부터 썩었다. 아들은 이해하지 못했다. 뭘 잘못했는지. 이병호는 그때 말했다. 비 온 뒤엔 흙이 숨을 쉬어야 한다고. 물을 더 주면 뿌리가 질식한다고. 흙을 보고 물을 줘야지 달력을 보고 주면 안 된다고. 하지만 아들은 믿지 않았다. 아버지는 낡은 방식을 고집하는 노인일 뿐이고 자신은 과학적 농법을 배운 현대적인 농부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아들은 토양 검사를 받고 새 비료를 사고 다음 해에도 같은 방식으로 물을 줬다. 그리고 또 배추가 썩었다. 이병호는 1990년대 초반에 세상을 떠났다. 그의 지식은 그와 함께 묻혔다. 기록으로 남지 않았고 누구도 물어보지 않았고 과학적이지 않다는 이유로 무시됐다. 그가 죽고 나서 몇 년 후 농업과학자들이 연구를 발표했다. 과습 조건에서 토양 내 산소 부족이 뿌리 부패를 일으킨다는 내용이었다. 정확히 이병호가 60년 전부터 알고 있던 내용이었다. 이 이야기가 중요한 이유는 이거다. 이병호가 알고 있던 지식은 수천 년 동안 작동해온 자연의 원리였다. 흙은 물과 공기가 균형을 이뤄야 하고, 뿌리는 산소가 있어야 살고, 비가 오면 기다려야 한다는 것. 이건 복잡한 과학이 아니라 그냥 자연이 원래 하는 일이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자연의 리듬을 잊어버리고 달력과 스케줄을 따르기 시작했다. 왜냐하면 달력은 팔 수 있지만 자연을 읽는 법은 팔 수 없으니까. 농업자재 산업은 매년 성장한다. 통계를 보면 한국의 가정원예 시장 규모는 매년 8%씩 커지고 있고
그 중에서 관수 시스템과 토양 개량제가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높다. 사람들은 편리함을 산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불안을 산다. 자동 타이머는 네가 물 주는 걸 잊어도 괜찮다는 약속을 판다. 하지만 그 약속이 정말 지켜질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자동 관수 시스템의 문제는 비를 감지하지 못한다는 거다. 물론 비 센서를 단 고급 모델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냥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양만큼 물을 준다. 어젯밤에 30mm 비가 왔든 50mm 비가 왔든 상관없이 오늘 아침 8시가 되면 타이머가 작동하고 물이 나온다. 이미 물로 포화된 흙 위에 또 물을 붓는다. 그래서 자동 관수 시스템을 쓰는 사람들은 종종 이상한 현상을 경험한다. 물은 충분히 줬는데 배추가 시들거나 반대로 물을 너무 많이 줘서 뿌리가 썩거나 둘 다 같은 문제에서 나온다. 기계는 흙을 읽지 못한다는 문제 말이다. 손으로 물 주는 방식도 마찬가지다. 달력에 따라 물을 주면 월요일과 목요일 또는 화요일과 금요일 이런 식으로 정해놓고 주면 결국 기계와 똑같은 실수를 하게 된다. 비가 왔는지 안 왔는지, 흙이 마른지 축축한지, 뿌리가 필요로 하는지 안 하는지 이런 건 전혀 고려하지 않고 그냥 달력이 말하는 날에 물을 주는 거다. 이병호의 방식은 달랐다. 그는 매일 아침 밭에 나가서 흙을 만져봤다. 손가락을 2cm 정도 깊이에 넣어보고 촉촉한지 마른지 느꼈다. 비가 온 다음 날엔 만져보지도 않았다. 왜냐하면 비가 이미 물을 줬다는 걸 알았으니까. 이틀째 되는 날 흙을 만져봤다. 아직 축축하면 기다렸다. 사흘째, 흙이 촉촉하지만 습하지는 않을 때, 그때서야 다시 물을 주기 시작했다. 이게 자연이 작동하는 방식이다. 뿌리는 물만 필요한 게 아니다. 산소도 똑같이 필요하다. 흙 속 공기 주머니에 산소가 있어야 뿌리가 숨을 쉬고 영양분을 흡수하고 자랄 수 있다. 비가 오면 그 공기 주머니가 물로 채워진다. 일시적으로 산소가 부족해진다. 그래서 기다려야 한다. 물이 빠지고 공기가 다시 들어올 때까지. 네가 비 온 뒤 바로 물을 주면 공기가 돌아올 기회가 없다. 흙은 계속 물로 포화된 상태로 유지하고 뿌리는 질식한다. 처음 몇 시간은 괜찮다. 뿌리는 저장된 산소로 버틴다. 하지만 12시간, 24시간이 지나면 세포가 죽기 시작한다. 혐기성 상태에서 독성 물질이 만들어지고 뿌리가 갈색으로 변하고 결국 썩는다. 이병호처럼 흙을 읽는 농부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게 불공평하다고 느껴진다면 지금 좋아요를 눌러라. 채널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병호 같은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은 평생 옳은 방법을 알고 있었지만 과학적이지 않다는 이유로 무시당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디선가 배추밭에서 달력만 보고 물을 주고 있는 사람을 위해서 말이다. 댓글에 써라. 네 텃밭이 어디 있는지, 그리고 올해 배추 중에서 몇 폭이나 속부터 썩었는지. 데이터를 모으고 있다. 누가 가장 많은 손실을 봤는지, 그리고 다음 시즌엔 어떻게 바뀌는지 보려고 한다. 그럼 이제 생물학적으로 정확히 뭐가 일어나는지 설명해 줄게. 하지만 어려운 용어는 쓰지 않을 거다. 네가 초등학생한테 설명하듯이 간단하게 말해 줄게. 배추 뿌리를 생각해 봐라. 뿌리는 작은 잎들이 수천 개 달린 빨대 같은 거다. 그 작은 잎들을 뿌리털이라고 부른다. 뿌리털은 두 가지 일을 한다. 물을 빨아들이는 것, 그리고 숨을 쉬는 것. 맞다. 뿌리도 숨을 쉰다. 우리처럼 폐가 있는 건 아니지만 세포가 산소를 쓰고 이산화탄소를 내보낸다. 이게 호흡이다. 흙 속에는 작은 공간들이 있다. 흙 알갱이 사이사이에 빈 공간 말이다. 그 공간에 공기가 들어있다. 산소가 약 21% 정도. 뿌리는 그 산소를 쓴다. 마치 우리가 공기를 마시는 것처럼. 뿌리가 숨을 쉬어야 에너지를 만들 수 있고, 에너지가 있어야 물을 빨아올릴 수 있고, 물을 빨아올려야 배추가 자란다. 비가 오면 뭐가 일어나나?
빗물이 흙 속으로 스며든다. 흙 알갱이 사이에 그 작은 공간들로 들어간다. 공기는 물보다 가볍다. 그래서 물이 들어오면 공기는 밀려난다. 위로 올라가서 대기 중으로 빠져나간다. 그 순간 흙 속 공기 주머니는 물로 가득 찬다. 산소가 사라진다. 뿌리는 어떻게 되나? 처음 몇 시간은 버틴다. 세포 안에 저장된 산소와 에너지가 있으니까. 마치 숨을 참는 것처럼.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문제가 생긴다. 산소 없이 에너지를 만들려고 하면 부산물로 독성 물질이 나온다. 젖산이라든가 에탄올 같은 것들. 이게 쌓이면 세포가 손상된다. 세포막이 터지고 안에 있던 것들이 새어나오고 뿌리가 갈색으로 변한다. 이게 썩기 시작하는 신호다. 여기서 중요한 건 시간이다. 흙이 물로 포화된 상태로 얼마나 오래 있느냐에 따라 뿌리가 사느냐, 죽느냐가 결정된다. 6시간 정도는 괜찮다. 뿌리가 충분히 버틸 수 있다. 12시간이 넘어가면 위험해지기 시작한다. 일부 세포가 죽기 시작한다. 수문의 시간이 넘으면 돌이킬 수 없다. 뿌리의 대부분이 이미 손상됐다. 그럼 네가 비 온 뒤 바로 물을 주면 어떻게 되나? 비로 흙이 포화됐는데 거기에 또 물을 부으면 물이 빠질 기회가 없다. 흙은 계속 축축한 상태를 유지한다. 6시간이 지나고 12시간이 지나고 수문의 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물로 가득 차 있다. 뿌리는 그 시간 동안 계속 질식한다. 천천히, 조용히, 보이지 않게 죽어간다. 이걸 뭐라고 부를까? 나는 이걸 수중 감옥이라고 부른다. 뿌리가 물에 갇혀서 숨을 쉬지 못하는 상태. 겉에서 보기엔 배추가 물을 충분히 받고 있는 것 같다. 하지만 실제로는 뿌리가 물에 빠져 죽고 있다. 너도 알지? 물이 너무 많으면 익사할 수 있다는 걸. 뿌리도 마찬가지다. 그럼 언제 다시 물을 줘야 하나? 간단하다. 흙이 숨을 쉴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라. 비가 온 다음 날 흙을 만져봐라. 손가락을 2cm 깊이에 넣어봐라. 축축하면 기다려라. 이틀째 되는 날 또 만져봐라. 여전히 축축하면 또 기다려라. 사흘째 또는 나흘째 흙이 촉촉하지만 축축하지는 않을 때, 손가락에 물기가 묻지 않지만 흙이 부드러울 때, 그때가 물 줄 타이밍이다. 이 방법을 손가락 테스트라고 부른다. 기계도 필요 없고 센서도 필요 없고 그냥 네 손가락 하나면 된다. 매일 아침 밭에 나가서 손가락으로 흙을 확인하는 거다. 달력을 보는 대신 흙을 읽는 거다. 이렇게 하면 절대 뿌리를 익사시키지 않는다. 왜냐하면 흙이 준비됐을 때만 물을 주니까. 그럼 이제 구체적인 프로토콜로 가자. 이게 정확히 해야 할 단계들이다. 첫째, 비가 온 날을 기록해라. 달력에 표시하거나 휴대폰 메모에 적거나 아무 방법이든 상관없다. 비가 언제 왔는지 기억해야 한다. 비가 온 당일엔 절대 물을 주지 마라. 설령 아침 일찍 비가 왔고 저녁에 흙이 마른 것처럼 보여도. 둘째, 비 온 다음 날 아침 텃밭에 나가서 흙을 확인해라. 표면이 말라 보일 수 있다. 햇빛에 위쪽만 마른 거다. 속을 봐야 한다. 손가락을 2cm에서 3cm 깊이에 넣어봐라. 축축하면 물을 주지 마라. 표시만 해두고 돌아와라. 오늘은 물 안 주는 날. 셋째, 이틀째 되는 날 아침 다시 손가락 테스트를 해라. 여전히 축축하면 또 기다려라. 조급해하지 마라. 뿌리는 아직 충분한 물이 있다. 지금 필요한 건 물이 아니라 공기다. 넷째, 사흘째 또는 나흘째 흙이 촉촉하지만 축축하지 않을 때, 손가락을 넣었을 때 물기가 묻지 않지만 흙이 손가락에 살짝 붙을 때, 그때가 다시 물 줄 타이밍이다. 이제 물을 줘도 된다. 흙 속에 공기 주머니가 다시 생겼으니까. 다섯째, 물을 줄 때는 깊게 줘라. 표면만 적시지 말고 뿌리가 있는 깊이까지, 10cm에서 15cm 깊이까지 물이 스며들게 충분히 줘라.
이렇게 하면 뿌리가 깊이 자란다. 표면에만 물을 주면 뿌리도 표면에만 머문다. 여섯째, 다음 비가 올 때까지 손가락 테스트를 계속해라. 매일 아침 확인하고, 흙이 마르면 물을 주고, 축축하면 기다리고, 달력은 무시해라. 흙이 너한테 말해줄 거다. 언제 물이 필요한지. 일곱째, 장마철엔 특히 조심해라. 비가 며칠 동안 계속 오면 그만큼 오래 기다려야 한다. 흙이 완전히 배수될 때까지. 서두르지 마라. 뿌리는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강하다. 일주일 정도 물 없이도 버틸 수 있다. 이 프로토콜을 따르면 네 배추는 절대 수중 감옥에 갇히지 않는다. 항상 물과 공기의 균형을 유지한다. 뿌리니는 건강하게 자라고 배추는 속까지 단단하게 차고 수확할 때 썩은 걸 발견하는 일은 없을 거다. 하지만 여기 함정이 하나 있다. 9명 중 8명이 이걸 놓친다. 완벽하게 프로토콜을 따르는 것 같은데 실패한다. 왜냐하면 한 가지를 착각하기 때문이다. 그건 흙 표면만 보는 거다. 표면이 마르면 물을 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표면 아래는 아직 축축할 수 있다. 햇빛과 바람은 표면을 빨리 말린다. 하지만 3cm 아래는 여전히 물로 가득 차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손가락을 넣어봐야 한다. 눈으로만 봐서는 안 된다. 또 하나 놓치는 건 배추 크기에 따라 다르다는 거다. 어린 모종은 뿌리가 얕다. 5cm 정도 깊이에만 있다. 그래서 표면이 마르면 금방 목말라 한다. 하지만 다 자란 배추는 뿌리가 깊다. 20cm 이상 내려간다. 표면이 마른 것 같아도 깊은 곳엔 아직 물이 있다. 그래서 크기를 봐야 한다. 작은 배추는 이틀, 큰 배추는 사흘에서 나흘 기다려도 된다. 이제 이 모든 걸 하나로 합쳐보자. 절대 배추 뿌리 부패 시스템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 세 가지 요소가 함께 작동한다. 첫째, 손가락 테스트. 매일 아침 흙을 확인한다. 이게 내 센서다. 이게 내 타이머다. 기계보다 정확하다. 왜냐하면 실제로 흙을 느끼니까. 둘째, 비 추적. 비가 언제 왔는지 기록하고 그에 따라 대기 기간을 조정한다. 작은 비면 이틀, 큰 비면 사흘에서 나흘, 흙이 마르줄 때까지 기다린다. 셋째, 깊은 관수. 물을 줄 땐 충분히 깊게 준다. 표면만 적시지 말고 뿌리 전체가 마실 수 있게. 그래야 뿌리가 깊이 자라고 깊은 뿌리는 다음 가뭄도 버틴다. 이 세 가지가 함께 작동하면 배추는 절대 질식하지 않는다. 항상 물과 공기를 동시에 받는다. 뿌리는 숨쉬고 자라고 영양분을 흡수하고 배추는 속까지 건강하게 자란다. 네가 할 일은 손가락 하나로 흙을 확인하는 것뿐이다. 기계도 필요 없고 달력도 필요 없고 복잡한 계산도 필요 없다. 실제로 이 방법을 써본 사람들 이야기를 하나 더 해줄게. 작년 가을 경기도 광주에 사는 최영수 씨는 텃밭에서 배추 30포기를 심었다. 그는 항상 화요일과 금요일에 물을 줬다. 몇 년째 그렇게 해왔고 큰 문제는 없었다. 하지만 작년 9월엔 비가 유난히 많이 왔다. 거의 매주 한두 번씩 비가 왔다. 최영수 씨는 그래도 스케줄을 지켰다. 수요일에 비가 왔어도 금요일엔 물을 줬다. 왜냐하면 금요일은 물 주는 날이니까. 배추는 잘 자라는 것 같았다. 잎이 크고 색깔도 좋고 겉으로 보기엔 완벽했다. 10월 말 수확할 때가 됐다. 최영수 씨는 첫 번째 배추를 뽑았다. 크고 단단해 보였다. 하지만 속을 갈라보니 속대가 갈색으로 변해 있었다. 악취가 났다. 두 번째 배추도 마찬가지였다. 세 번째, 네 번째도 30포기 중에서 13포기가 속부터 썩어 있었다. 최영수 씨는 이해할 수 없었다. 물도 충분히 줬고 비료도 제때 줬고 벌레도 잘 관리했는데 왜 절반이 썩었을까? 그는 토양 검사를 받았다. 아무 문제 없었다.
비료 성분도 확인했다. 정상이었다. 결국 그는 땅이 나쁜 거라고 결론 내렸다. 내년엔 다른 곳에 심어야겠다고 생각했다. 올해 최영수 씨는 내 영상을 봤다. 손가락 테스트를 배웠고 비 온 뒤 기다리는 법을 배웠다. 그리고 달력을 버렸다. 화요일과 금요일 대신 매일 아침 손가락으로 흙을 확인했다. 비가 오면 사흘을 기다렸다. 흙이 준비될 때까지. 지난주 최영수 씨한테서 메시지가 왔다. 올해는 30포기 중에서 단 한 포기도 안 썩었어요. 전부 건강해요. 속까지 하얗고 단단해요. 달력 버리고 손가락만 믿었더니 이렇게 되네요. 작년엔 땅 탓을 했는데 미안해요 땅아 라고 썼다. 이게 진짜 차이다. 달력은 날짜를 알려준다. 손가락은 흙을 읽게 해준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할게. 이 방법은 배추만을 위한 게 아니다. 거의 모든 채소가 마찬가지다. 무도, 상추도, 브로콜리도 모두 뿌리로 숨을 쉰다. 비 온 뒤 기다려야 하는 건 똑같다. 다만 기다리는 시간이 조금씩 다를 뿐이다. 뿌리가 얕은 상추는 이틀, 뿌리가 깊은 무는 나흘. 하지만 원리는 같다. 유일하게 예외는 벼다. 벼는 물에서 자라도록 진화했다. 줄기 속에 공기 통로가 있어서 뿌리로 산소를 보낼 수 있다. 그래서 논에 물을 가득 채워도 괜찮다. 하지만 배추는 벼가 아니다. 배추 뿌리는 공기가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 하라. 지금부터 달력을 버리고 손가락을 믿어라. 여행 갈 계획이 있든 없든 상관없다. 손가락 테스트를 매일 아침 습관으로 만들어라. 그럼 배추는 절대 속부터 썩지 않는다. 일주일에 한 번 확인하는 게 아니라 매일 확인하면 흙이 너한테 말을 걸기 시작한다. 언제 목마른지, 언제 충분한지. 뿌리는 기억한다. 공기가 어디 있는지 한번 알면 계속 그쪽으로 자란다. 네가 손가락 테스트를 그만둬도 뿌리는 이미 깊이 퍼졌고 다음 장마에도 버틸 수 있다. 네가 한 일은 손가락 하나로 흙을 만진 것뿐인데 배추는 평생 더 강해진 거다. 힘은 달력에 있지 않다. 힘은 뿌리에 있다. 네가 할 일은 뿌리가 숨 쉴 수 있게 공간을 주는 것뿐이다. 물이 어디 있는지 알려주되 공기도 함께 있게 하는 거다. 달력은 필요 없다. 타이머도 필요 없다. 그냥 손가락과 흙과 시간이면 충분하다. 이제 선택해라. 올 가을 내는 어떤 사람이 될 거냐? 달력을 따르는 사람이 될 거냐? 아니면 흙을 읽는 사람이 될 거냐? 댓글에 A나 B를 써라. A면 달력을 계속 쓸 거고 B면 손가락 테스트를 시작할 거다. 그리고 왜 그렇게 선택했는지 설명해라. 그건 나한테 중요한 게 아니라 너한테 중요하다. 네가 소리내서 말하면 네가 네 생각을 듣게 된다. 뿌리는 길을 찾는다. 네가 믿어주기만 하면 된다.